장 중에 와닿지 않았는데 장 마치고 나서 데이터들을 쭉 보니까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창과 방패 대결이 굉장히 치열했네요. 개인이 4조 넘게 샀습니다. 오늘도 4조 넘게 샀는데도 지수가 2% 넘게 빠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그만큼 거칠게 팔았다는 건데 또 각각 2조 원씩 물량이 나왔네요. 앞으로는 시장 어디로 가게 될까요? 절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영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손영채 차장님. 오늘 일장 한마디 어떻게 잡으셨어요? 금리 속에 답이 있다로 이제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네, 금리. 여기서 키워드는 금리인 것 같은데 좀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4분기 실적 같은 경우 반도체, 그다음에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화학, 자동차 업종 주도하에 긍정적인 결과 도출이 예상되고요. 뭐 선반영이다, 버블이다 이런 것들은 사후에 확인 가능한 부분이라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작년 말부터 시장에 제동을 걸었던 글로벌 금리 상승 문제 여전히 잠재된 악재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이 어디까지 갈까, 뭐 내 주식 얼마나 더 오를까 모든 해답이 금리에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유동성이 경기를 좀 끌어올렸고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거 아실 겁니다. 하락의 시그널은 이 유동성이 조금이라도 후퇴할 조짐에서 찾을 수 있겠죠. 최근 FRB 멘트에서 보듯이 자산 매입의 중단 얘기가 어쨌든 나왔다는 것만으로 통화 정책의 변화가 조금씩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더 오르는지 여부 중요하지만 달러 반등이나 여타 글로벌 리스크 지표 반등 여부도 같이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현재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는 판단이고요. 기업 이익 회복과 산업 생산 회복은 필연적으로 금리 상승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날이 풀릴 무렵부터는 조정이나 변동성은 지금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좀 오르겠지만은 향후에 좀 힘들어질 수 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은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금 1%대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상승세가 주춤할 거다라는 큰 이 그림 속에서 시장을 보고 계신 거세요? 네,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심화가 될 것 같고요. 아, 상반기 그 주도주군 반도체 업종이 연 컨센서스가 좀 상향이 된 부분이 있어서 시장이 단기간에 좀 조정을 하거나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어, 변동폭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인트 몇 가지 좀 체크해 주시죠. 오늘 우선 전일 미국 증시 혼조세 마감했지만 나스닥 그리고 S&P 500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음. 특히 개인하고 기관 힘겨루기가 미국장에서도 이제 벌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장중에 뭐 등락폭이 좀 컸지만 결국 애플과 테슬라가 2.7%, 4% 상승하면서 증시 전반에 좀 활력을 제공했던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는 이어 반대로 전일 3,200포인트를 마감했기 때문에 뭐 상승세를 이어갈 줄 알았지만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 기관 매도세 나오며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뭐 특징적인 것으로는 어 잠시만요. 미국과 유럽 백신 공급 차질 빚으면서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임박 기대 때문에 일부 대형 바이오주들 상승한 점 들 수 있겠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외 중소형 바이오 주식들도 일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전 기준으로 개인 순매수 규모가 1조 6천억, 장 마감 기준 4조 2천억인데 올해 들어서 지금 1월 11일 4조 4,900억 이후에 개인 매수세가 좀 최대로 들어온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금호석유 12%대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장, 뭐 인터파크 상가 비롯해서 좀 종목별 차별화 많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장에서는 어떤 점을 주목해 봐야 될까요? 내일 하루보다는 시계를 좀 넓혀서 네. 1월 마지막 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현지 시간으로 27일 지금 FOMC 회의와 함께 테슬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그와 함께 국내 증시 대형사들의 실적 발표 또한 계속 이어질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 나왔는데 영업이익 2조 8천억, 시장의 예상과 달리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선방했다고 보는 견해가 좀 많습니다. 반면에 주가 같은 경우는 3% 이상 하락하면서 조금 충격을 줬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올해 첫 FOMC 회의에서 주목할 부분은 인플레이션에 관한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인데요. 일정 수준 물가 초과하는 것도 감안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아서 당장은 완만한 스탠스 강조할 가능성이 높지만 내용에 따라서 시장 충격이 확대될 가능성 또한 배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블루웨이브를 타고 유동성이 지수를 끌어올린 뒤에 남아있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외국인 기관 마찬가지 지수 변동성 확대가 될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이런 시장은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수 대비 주가 수익률이 그동안 부진했던 기업들한테 실적을 핑계 삼아서 빌미로 수익률 만회의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은 국면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유의할 시점은 단기 이익 추정치 변화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실적을 좀 해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상승 또는 하락과 관계없이 매출과 순이익 비중이 동반 상승한 기업들, 주가 수익률이 과거 평균을 훨씬 웃돈다는 점을 감안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NC소프트 등의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이 나왔거든요. 일단 속보를 좀 보면서 좀 더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아마 사장님도 체크를 못 하셨을 것 같아요. 4분기 영업이익이 925억 원 나왔고요. 전년 대비 13% 정도 줄었습니다. 컨센이 4분기만 기준으로는 600억 정도 예상했으니까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지금 누계 기준으로 보더라도 시장 예상치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누계로도 이렇게 좀 눈높이가 높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 4분기 3,753억 원 기록이 됐는데 시장 예상치는 매출액도 한 3천억 원 밑돌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믿고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홀드 의견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주도주군에서 조금 배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영업이익 추정치의 상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목표가가 연일 경신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붙어봐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형주 쪽은 셀트리온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도 이제 말씀 주셨듯이 되게 잘 나왔네요. 잘 나와서 충분히 이제 내일 장에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목을 찾는 거는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그러면은 앞으로 관심 섹터 어떤 쪽 포커스 맞추세요?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목표가의 지속 상향 그리고 2021년 이익 전망치 상승률이 돋보이는 대형주들의 순환매매 전략은 이번 주 그리고 2월 초까지도 유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연기금 투자 확대 그리고 공매도 이슈, 코스피 대비 상대 퍼의 저평가, 연초 대비 상승률 차이 등 다양한 비교 지표들을 근거로 동학개미의 수급이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자료들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코스닥 벤처펀드 소득공제 혜택 연장 2년 연장되면서 기관 자금 유입도 코스닥 시장의 좀 긍정적인 요소인데요. 일견 동조하는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중소형주의 센티멘트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차전지 글로벌 대장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지금 내일장 관심 섹터는 2차전지 그리고 탑픽으로는 에코프로 BM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에코프로 BM 2차전지 콕 집어주셨네요. 그리고 지금 손 차장님이 이 시간에 토픽 종목으로 몇몇 종목을 이렇게 항상 늘 언급해 주셔서 제가 묶어놓고 시세를 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와 방송 함께 할 때 1월 초에 삼성전기 주셨는데 그때도 이 종목이 잘 갔는데요. 가장 좀 강조해 주셨던 종목이 LG이노텍이 아닐까 싶어요. 지지난주부터 LG이노텍 토픽으로 제시를 했고 또 오늘 장에서 주인공 역할까지 해주면서 한 2주 정도 시세를 굉장히 좀 강하게 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LG노텍 어떤 투자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유를 하고 계신 고객분들이라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을 작년 4분기에 기록한 LG이노텍의 경우에는 지금의 가격이 고가가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바닥의 가격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대응적인 측면에서는 지수 하락을 대비하신다고 하면 10% 20% 분할 매도를 권장드리지만 종목의 어떤 펀더멘탈 개선 측면에서는 상반기까지도 충분히 들고 가셔도 될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의견까지 두루두루 들어봤네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손영채 차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좀 볼만한 토픽으로는 2차전지 내에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이 종목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LG노텍은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맞게 좀 단기하신다 하시면 수익을 챙기셔도 되고 장기적인 성장성은 여전히 살아있고 저평가라는 의견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4분기 기준으로 실적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지난 한 해 동안에 매출이 1조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창사 9년 만에 매출 1조 원을 달성했다. 4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한 해로 보더라도 상당히 좀 호실적이다라는 평가들 나오는데 과연 내일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런 부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적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내일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바쁜 하루 예상됩니다. 남은 시간 좀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많이 하거든요. 이거 활용해 주시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채널 계속해서 보시면서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